기업사장한테 뺏기면서 8년 동안 싸우다가 우리나라가 법이 그렇습니다. 네 거니까 네 거 가져가가 아니고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돼요. 대법원까지 가는 8년 걸렸어요. 8년 만에 제가 이기게 됩니다. 이게 텔레비 나오면서 이기게 돼가지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세미제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세미제만 마시면서 45일을 음식을 일절 안 먹고 세미제만 마시고 매일 산에 뛰어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45일 동안 음식을 안 먹는다라는 거 갖다 이해를 해냈습니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나는 3일만 안 먹고 밥수가 미침도 없는데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45일을 안 먹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냐? 저는 제가 이런 딥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올해가 23년 차 저는 이 길만 왔어요. 이 길만 오다 보니까 최고 기록이 6개월을 이거만 먹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봤고, 물론 제가 같이 뛰어다니진 않았어요. 그분의 얘기예요. 그리고 3개월을 제가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3개월 동안 이거만 마시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는데 저는 45일을 제가 이 세미제만 마시고 뛰어다녔는데 과연 45일 만에 몇 킬로가 빠졌을까요? 제가 요게 체지방이에요. 체지방 요게 1kg, 2kg. 요게 몸에서 31개가 빠져나갑니다. 45일 만에 31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예 31개 빠졌나 보지. 안 그래요. 몸에서 31개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깜짝 놀라요. 제가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요.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긴장을 한 거예요. 그분도 저를 갖다가 어서 왔지 했는 거예요. 아니 31kg를 감량을 해고 45일 만에 갔는데 저라고 하니 깜짝 놀라고요. 어디 아파서 왔느냐고 혈압부터 재는 거예요. 피부도 빼요. 세상에 깜짝 놀라요. 혈압이 제가 이때 202까지 갑니다. 고지혈증에 통풍에 당에 모든 합병증에 무엇보다도 제일 제가 힘이 들었던 거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숨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멈춰 있다가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늘 수면무호흡이 늘 반복적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45일 만에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이고 수면무호흡이 없어진 거예요. 45일 동안 제가 31kg가 어디에 있는 게 빠졌을까요? 뱃살, 옆구리살, 여기저기 살, 체지방 여기저기 제일 많이 빠져있는 데가 혈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혈관에 있는 살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요 혈관에 요게 있어 그렇습니다. 요 살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요거 갖다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요거 갖다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혈관 속에 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혈압 약 드시고 조금 더 있으면 고지혈증 약 드시고 이것 때문에 저는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혈관에 있는 게 전부 다 빠져나가고 세상에 병원에 갔더니 모든 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요. 이게 몇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014년이니까 거의 20년 되네. 9년이 지났어요. 아, 저기 10년. 10년 차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보시기 어때요? 얘가 사실 여러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동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동생이면 여러분보다 더 젊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도 나보다 이런 게 훨씬 젊어야 되잖아요. 10년 동생이면은. 근데 보시기 어때요? 저놈이 형 같아요? 이분이 형 같아요? 저놈이 형 같아요? 저놈이라니까 듣기는 좀 그래요. 내가. 어쨌든 저놈이 형 같아요. 9년 전, 10년 전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제가 31kg를 감량을 했는데 뻔뻔스럽게 잘생겼고 뻔뻔스럽게 더 건강해졌고 뻔뻔스럽게 더 동안해졌다. 더 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돌아다닐 때는요. 제가 9년 전, 10년 전인데도 이때 돌아다니면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면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요. 아직 80 안 됐습니다. 세상에 제 얘기를 안 믿어가지고 이게 저의 9년 전 동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생계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10kg, 20kg, 30kg 감량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한결같이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더 젊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건강한 건 기본이고 그냥 건강한 건 뭐냐면 차 살 때 옆에 그 백미러 따라오듯이 있죠. 따라오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2박 3일 동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박 3일 동안 어떤 분들은 혹시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어쩌저게 많이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시고 혹시 오늘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오시다가 그냥 식당에서 잔뜩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알아요.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상식에 가져오신 분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박 3일 동안 체지방은 이게 보통 2개에서 3개, 어떤 분은 4개, 5개가 빠져나갑니다. 몸에 서 게 혈관에 있는 것도 옆구리에 있는 것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요게 근육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근육은 요게 1kg예요. 근육은 1kg에서 2kg가 늘어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근육이 많이 늘어나냐? 근육이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은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엑스레이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앞판 찍고 옆판 찍고 등판 찍고 엉덩이 찍고 빙글빙글 찍고 그분들은 근육량이 조금 안 늘어나요. 많이 움직이시고 줌바 댄스도 많이 치시고 윤태라 춤도 같이 좀 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근육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으로 한번 굶어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생으로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정치인들이 생으로 굶고 단식 투쟁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한 보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앰뷸런스 실려가요. 병원에 실려가요. 들것에 실려서 갑니다. 걸어서 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가 한 보름 정도 생으로 굶었더니 각기병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으로 굶으면 야 이놈아 골병 들어보셨죠? 골병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으로 굶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2박 3일 동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기운이 나고 2박 3일이 아니고 이것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달, 2달 동안 움직이면 더 에너지가 나오고 더 기운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이 생기계에 숨어있는 그러한 노하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한 10kg 정도 감량하신 분들 여기 좀 계신 것 같아요. 계시죠? 네. 그냥 아르바이트로 빠져요. 아르바이트. 맘만 먹으면 그냥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생기계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냐? 네가 만들었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생산과 홍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거의 개발자는 제가 아니에요. 이 개발자는 제가 아니고 대신 제가 이곳에 나와서 홍보를 합니다. 그럼 개발자는 누구냐? 바로 보시면요. 출원인이 어디죠?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드시면은 한 봉 드실 때마다 로열티가 농촌진흥청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드시면 드릴수록 농촌진흥청으로 로열티가 더 많이 갈까요? 적게 갈까요? 더 많이 갑니다. 로열티는 누가 낼까요? 지금 여기 허인 대표님 안 계시니까 허인 대표님 되시니까요. 일단 많이 드시고 허인 대표님 보고 많이 내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럼 과연 농지청에서 이걸 어떻게 발명의 명칭으로 이걸 갖다가 만들었냐? 종양 억제용 약학적 조성물이라고 이렇게 발명의 명칭이 나오는 거예요. 종양 억제용, 종양이라는 게 기분은 나빠요. 그러면 일단은요. 네. 병원에 갔는데 종양입니다라고 하면은 종양은 뭐 종기일 수도 있어요. 그걸 종양이라고 하는데 종양은 겉에도 있지만은 몸속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종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종양이라고 하면 양성입니다라고 하면 겁먹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양성이다라고 막 절망을 많이 해요. 양성입니다라고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요놈은 건지지가 않아.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잘라버리는 그만이고요.
아니면 내비로두면 지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럼요. 종기도 나오다가 어느 날 없어지면 되잖아요. 몸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속에도 이름이 양성이면은 그냥 한 3개월 있다 병원에 가면 그런 얘기할 거예요. 몸속에 뭐가 났네? 지금은 정확히 모르니까 3개월 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요놈이 커졌나 안 커졌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커지거나 옆에 전이가 되면 이거는 양성이 아니고 악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암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오늘 내가 암 일기예요. 여러분 암 일기에서 2기 가잖아요.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일기에서 2기가 돌아가시죠. 한 4기쯤 가고 3기 말쯤 되면 좀 위험한데 1기에서 2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일기인데 똑같은 일기인데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이 암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텔레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암이 극복한 분들. 어떤 분은 1년 만에 4기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 종양이 세상에 빨리빨리 확산이 되고, 온몸에 확산이 되고, 누구는 확산이 안 되고, 이거를 가만히 보면, 만약에 종양을 억제를 시킬 수만 있으면, 커는 걸 억제를 시킬 수 있으면, 지금 1기인데 2기까지 가는 게 한 70년 걸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70년 걸리면 괜찮잖아요. 그래도 7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근데 안 그래.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 속도인 거예요. 옆으로 분위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농지청에서 종양 억제용 약학적 조성물이라고 해서 이거 특허를 하나 요번에 발명을 했죠. 발명을 해가지고 그게 어디에 들어갔냐? 그게 바로 이 세비제 안에 현재 이 안에 물질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비만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 예방 및 치료용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치료용이라는 특허를 못 냅니다. 국가가 어쨌든 뭐 치료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비만은 기본이고요.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이 뭘까요? 지질 관련 고혈압, 고지혈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맥경화부터 해서 심혈관에 이르는 모든 질환을 갖다가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이에요. 이것도 역시 특허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세비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요, 특허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따 드실 때 맨 위에를 한번 표기를 한번 확인 후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국가가 개발한 걸 갖다가 2개가 이 안에 특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드실 때마다 국가의 로열티로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고 2군데로 가요. 그 전에 한 군데로 갔어요. 6개월 전에는 한 군데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 또 집어넣는 바람에 지금은 똑같은 한 봉을 드셔도 2군데로 국가의 로열티가 나가고 있다. 하나는 제 특허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특허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개인이 특허를 이 제품을 만든 거하고 국가가 개발한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죠. 명분적으로나 그리고 인지도적으로나 이렇게 훌륭한 제품인데 탄생했다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께서 오늘 2박 3일 동안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특허권자가 국가입니다. 지금 여기 혹시 요거 드셔보셨나요? 라이스테이라고요? 예, 라이스테이 드셔보신 게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허권자가 누구죠? 대한민국입니다. 특허권자가 대한민국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성으로 당 손상된 거 갖다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걸 말씀드리기 많아서 그래요. 자, 저희 기업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거를 상용화시키고 있어요. 기술 이전을 가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기술 이전을 가지고 상용화, 제품화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지금 스타트시트라고 해서 주름지도 하나 만들어놓고 대시트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세비제로 이 안에 누룽지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 요번에 지금 기대하는 벤트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산균
유산균을 지금 하나 연구에 들어갔어요. 연구에 들어갔는데도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 이건 똑같아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 유산균으로 해갖고 요번에 아마 요번 달에 나올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니 허은희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 해주기로 했어요. 자, 이처럼 모든 게 다 농촌진흥청의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출발을 한다. 이렇게 명가의 명품의 그러한 걸 가지고 저희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이 박사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보다요 여자들이 더 뛰어나더라고요. 요 분들이 박사님이세요. 네, 이분은 과장님이시고요. 전부 다 수석 연구원 박사님들이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개발하신 분들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공복은 최고의 약. 공복 먹기. 여러분,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현재 전국에서 판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할까? 공복이 무엇일까? 공복은요, 음식을 드시고 난 8시간이 지나면 공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을 드시면 음식 영양분이 어디가 있냐면 음식물이 소장에 가 있어요. 위를 거쳐서 간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 있는 그 기간이 8시간이에요. 8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냐? 똥창고로 갑니다. 똥창고가 대장이야. 대장으로 싹 가버려요. 그러면 소장이 비어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꼬르륵 소리 나죠? 그게 소장이 비어있는 거야. 그럼 공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 똥창고의 대장에 똥을 몇 킬로씩 갖고 다니면 보통 4kg에서 적은 사람은 3kg 갖고 다녀요. 3kg에서 많게는 9kg를 똥창고에 메고 다니는 거야. 오늘 여기 오실 때도 똥을 3kg에서 9kg를 지금 메고 오실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소장이 비어있을 때 우리가 딱 바로 공복이라는데, 그럼 공복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했고 공복 워킹이라고 해서 장수하고 싶다면 먹지 말고 걸어라. 이 책이 현재 판매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공복에 걸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데,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네. 빨리 죽고 싶죠? 오래 살았는데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죽어봐요. 누가 눈 하나 끔찍하나?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죽은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속상하는 거야.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다음 세계 없어요. 이 세계가 끝이에요, 끝. 이왕이면 이 세계에 태어났는데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고 싶고 잘하고 이렇게 나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 요번에 새롭게 그때부터 새로 나왔죠. 3일 전부터 공복은 명약이라고 하는 거죠. 공복은 명약. 자, 이거의 주제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공복은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 공복은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 다른 거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강의 내용이 한 3시간 정도가 됐는데 제가 3시간을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엑기스만 빼가지고 해드리는데 이 안에는 없는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제가 한번 왜 도대체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하고 공복은 명약이라고 하고 공복은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라고 이렇게 했까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는데 혹시 5년 전에 아픈 부위가 지금도 아픈 분 계신가요? 나는 그 부위가 지금도 아파. 5년 전에 아팠는데 지금도 아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걸 못 고치잖아요. 5년 있다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아픈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아프죠? 보면은요
옛날에 못 먹어서 아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요, 너무 잘 먹어서 아파요. 모든 병이 고혈압 왜 왔을까요? 못 먹어서 왔을까요? 아니, 세상에 우리 어릴 때는 고혈압 환자가 없었어요. 그 세상에,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고혈압 약 먹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까? 요즘 학생들이요, 고혈압 약 먹고 학교 다니는 음식을 너무 잘 먹어서 그래.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시다면 아프다고 만약에 느끼신다고 음식을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시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현재 아픈 그 질병 때문에 더 다른 부위까지 전이가 되고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고지혈증? 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병의 95%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모든 병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프신 분들은요, 음식을 안 바꾸면 절대적으로 그 병이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우지 않았죠?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여러분들 몸속에도 병원에 왜 갈까요? 아주 영리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한테 진단받고 약도 처방도 받고 몸도 나으려고 했잖아요. 병원에만 의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20년 전부터 얘기합니다. 내 몸에도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릴 때 우리가 띠띠기에다가 넘어졌어요. 띠띠기에다 넘어져 피가 난 적이 있어요. 미역 잡다가 넘어져서 피가 난 적이 있어요. 고기 잡다가 넘어져서 피가 난 적이 있어요. 전부 다 피가 어릴 때 난 적이 있는데, 피가 나면 집에 와서 뭐 발랐죠? 어릴 때? 된장 발랐어요. 아니, 세상에 웃겨. 그리고 여기 또 뭐 발랐어요? 빨간장 발랐어. 빨간장.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발랐어요. 어떤 때 엄마가 모시고 가서 안 발랐어. 안 발랐는데 지금 보니까 다 났어요. 누가 낫겠냐는 얘기야. 내 몸에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낫게 한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지금 한번 볼까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약을 안 바르고도 이게 아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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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입니다. 왜 아물어요? 내 몸에 의사가 낫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의사가 똘똘한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바보 멍텅구리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똘똘한 의사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왜? 똘똘한 의사는요, 빨리빨리 고치는 거야. 근데 멍텅구리 의사는 어떤지 알아요? 고치다 말고 지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상처가 나면 좀 오래 간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상처가 나면 유독 오래 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세상에 몸속에 의사가 멍텅구리 의사가 있어 그래. 고치다 말고 아이고 힘들어. 이틀 고치다 아이고 힘들어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가는 거예요. 똘똘한 의사는요 3일 만에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는 여러분들 몸속에 네 말을 듣다 보니까 진짜 몸속에 내 몸속에 의사가 있긴 있나 보다. 근데 똘똘한 게 낫까요? 멍텅구리가 낫까요? 똘똘한 게 낫잖아요. 어떤 분이 이러죠. 그러니까 밖에 상처난 거 보름이다 아무는 것도 한 달 있다 아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몸속에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처.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암이에요. 그게 염증이야. 그게 몸속에 있는 상처가 조금 있으면 혈관이 얇아져서 뻥튀기 일본 직전이야. 그러면 몸속에 바보 같은 의사가 있으면 어때요? 고치다 말고 뻥 튀겨버린 거야. 여러분, 혈관을 튀기면 끝난 거예요. 고치다가 아이고 힘들어 뻥 터져버리니까 암이 전달문도 온몸에 전이가 되는 거야. 뻥터구리 의사가 있으면 이런 거예요. 근데 똘똘한 의사가 있으면 어때요? 혈관이 얇아지기 시작하는데 혈관이 뻥 터지면 안 되니까 혈관 갖다가 두껍게 만들어주고 콜레스테롤 바깥으로 다 내보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몸속에 있는 의사가 똘똘하게 놓잖아요. 그러고 몸속에 있는 의사가 있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똘똘해지냐? 내 몸속에 있는 의사가.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그 의사가 똘똘해지려면 그게 바로 공복입니다. 공복이 되면 몸속에 의사가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고장이 났나 어디가 하자가 생겼나를 돌아다니면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속에 즉 공복 8시간이 되면 몸속에 있는 의사가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고장이 났나. 그래서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복은 영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복은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복 8시간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그 공부 8시간이 되면요. 지금까지 여러분 키가 잘 크셨죠? 언제 크셨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한 나이 50 넘어서 키 크신 분. 안 계시죠? 어릴 때 컸을 거예요, 어릴 때. 어릴 때 왜 컸을까요? 누구나가 어릴 때 큽니다. 20대 미만 대부분이 많이 크고요. 우리가 어릴 때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그 성장 호르몬이 키를 크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많이 나와. 그래서 키 크고 뼈 튼튼한 데로 가요. 그럼 우리 나이 때는 성장 호르몬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나이 때도 나와요. 나오는데 어릴 때보다 많이 안 나오고 조금 나와. 조금 나오는데 그러면 어릴 때도 키가 컸는데 우리 때는 조금 나오면 키가 커야 되잖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혹시 작년보다 커지셨어요? 안 커지셨어? 줄어들었어? 그럼 왜 그러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조금씩 나오면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 때는 왜 안 커지냐면 뇌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뇌를 복원하는 데 다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전부 다 뇌가 천년들면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뇌가 전부 다 고장이 나는 거야. 이걸 고치러 가기 때문에 키 큰 데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 무슨 얘기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억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어요? 만약에 20년 정도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뇌를 복원하는 대로 성장 호르몬을 전부 다 가기 때문에 키가 큰 겁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우리 뇌는요, 신기합니다. 뇌를 이렇게 펴보면 신문이 절반만 해요. 절반만 한데, 여러분 혹시 지금 기억력이 잘 안 좋으신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앞으로 내비놓으면 20년 있으면 더 기억력이 안 좋아질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 뇌에는 요렇게 생긴 신경세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에 있기 때문에 뇌신경세포. 이게 몇 개가 있냐면 얽히고 설킨 게 누구나 1000억 개 이상이 있어요. 많죠? 1000억 개 이상이 많이 있잖아요. 또 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지금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얘가 100억 개가 죽은 거야. 100억 개가 죽었는데 텔레비를 보다가 리모컨으로 한참 보다가 세상에 한쪽 손에 리모컨을 갖고 있는데 리모컨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은 200억개가 죽은 거예요. 핸드폰 하자 통화에다가 세상에 아니 핸드폰 통화에다가 핸드폰 여기 있는데도 핸드폰 어디 갔는지 핸드폰 터지거든요. 안방에 있나 건너방에 있나 뭐 화장실에 야 전화 한번 해봐라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가도 핸드폰 저기다가 두고 핸드폰 찾아서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이게 200억개가 죽은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서 차 운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눌러보고 삑 하면 아 저기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250억개라고 하시는 분들 얘가 죽으면 안 돼요. 얘가 죽으면 죽기 때문에 해요. 그러면 치매가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떨까? 얘가 얼마나 죽었을까? 얘가 1000억개니까 900억개가 죽었어요. 싹 죽어버린 겁니다. 인지장애 들어봤잖아요. 인지장애. 조현병, 조우증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파킨슨병 들어봤죠. 파킨슨병. 세상에 나는 정말 싫어. 그리고 우울증 들어봤잖아요. 우울증도 이 안에 포함이 돼. 고도비만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고도비만도. 알츠하이머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치매도 이 안에 포함이 돼. 도대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하고 무엇이 차이 나나 봤는데 딱 한 가지. 뇌의 신경세포가 점점 죽었더라. 지금처럼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은 100억개가, 그리고 리모컨 찾으러 다니고 핸드폰 찾으러 다니시는 분은 200억개가, 그리고 우울증이 오시는 분은 300억개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장애가 오고 400억개가 죽는 거야. 조현병, 조우증 500억개가 죽는 거야. 파킨슨병이 오시는 분들은 500억개, 600억개가 죽는 겁니다. 전부 더 많이 죽어서 그러는 거야. 알츠하이머가 오신 분들은 600억개, 700억개 죽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치매가 걸렸다 하면 800억개, 900억개가 있다. 죽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병은요 한 번 오면은 물리치기 어려워요. 오지 못하게 만들어내. 진짜로. 치매가 왔어. 파킨슨이 왔어. 근데 이거 파킨슨 물리치려면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15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몇 살에 와야 되냐면 149살에 와야 돼. 이렇게 늦게 오면 안 들어야 돼요. 한 번 오면은 물리치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 여러분들 뇌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가 점점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여름에 혹시 농사일을 지어보신 분 여기 계시죠? 농사일을 갖다 밭농사도 아마 지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하다못해 고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으면은 여름에 가물으면은 그냥 째려만 보면은 이게 농작물이 자랄까요? 그냥 여기 가물었어. 그냥 세상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삐쩍 말라주고 여기다 뭐를 줘야 되죠? 물을 줘야 돼. 물과 거름과 비료를 주면 잘 자랍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거름과 비료를 줘야 돼. 얘는요. 이 뇌 속에 있는 물과 거름과 비료를 줘야 돼. 이거를 의학용어로 물과 거름과 비료를 BDNF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뇌, 유래, 신경, 영양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단백질 들어봤죠? 단백질이다. BDNF가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BDNF가 생기면 어떠냐면 얘는 나도 모르게 이 뇌에 신경세포에 영양분 공급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 시작해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BDNF는 어떻게 하면 생성이 될 것이냐? 얘는 운동을 하면 생성이 많이 됩니다. 많이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가 없는 분들이 보면 걷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치매가 없는 분들이 걷는 걸 좋아합니다. 치매가 있는 분들이 걷는 걸 싫어해요. 안 걸어요. 치매가 없는 분들이 걷는 거죠. 걸으면 BDNF가 나와가지고 내 뇌 속에 영양분 공급을 하니까 이 안에 있는 뇌의 신경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많이 살아나는 게 언제냐? 얘가 바로 공복 8시간이 되면 8시간이 되면 BDNF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공복 8시간이 돼봤자 금방이에요. 8시간이 되면 몸에서 BDNF가 나오는데 공복에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에 걸으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에 걸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지금 조금 있으면 공복 8시간이 되면요. 이제 BDNF가 나오기 시작해서 나의 뇌에다가 영양 공급을 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공복 48시간이 되면 지금보다 350%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공복을 길게 하면 좋을까요? 짧게 하면 좋을까요? 길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박 3일 나온 거예요. 2박 3일이 나가는 날 보면은 BDNF가 350%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밖에 나가서 유지하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BDNF다. 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이 상태일까요? 점심이 상태일까요? 저녁이 상태일까요? 아침. 왜 그럴까요? 아침에 공복 중이기 때문에. 봐요. 저녁에 8시에 음식을 드셨다고 볼게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2시. 새벽 4시면 공복이에요. 이제 8시가 됐으니까 5시에 상쾌하다는 거예요. 6시에 상쾌하다는 거예요. 왜? BDNF가 나오기 때문에 공복 8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 아침 5시에 찌뿌둥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새벽 1시에 야식 시켜가지고 그냥 야식 잔뜩 드신 분은 그냥 음식물이 꽉 차 있으면 공복이 아니야. 머리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그래서 아침이 상쾌한 겁니다. 공복 중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뇌의 영양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주려면 공복에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러면 줌바 댄스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많이 하셔야 돼요. 엑스레이만 찍어야 돼요? 아니에요? 엑스레이만 찍으면 안 됩니다. 오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많이 움직이시고 움직인 만큼 여러분 기억력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BDNF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공복 9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공복은 그냥 생으로 공부는 안 되는데 이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 몸속에 누가 있냐면 시루트린이라고 하는 의사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워야지 지금 이때 어디서 잠을 자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 잠을 자고 있는데 도대체 시루트린 의사는 어떤 의사냐? 바로 내 몸에
나를 갖다가 회춘을 시켜주는 의사, 나를 젊게 만들어주는 의사, 10년, 20년을 젊게 만들어주는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시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45kg 감량을 하고 뽀뽀스럽게도 젊어졌잖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30kg 감량한 사람들이 더 젊어진 걸 많이 봤죠. 그 젊어진 걸 누가 젊게 만들었을까? 그 몸속에 있는 시루트 의사가 나와가지고 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만약에 10kg, 20kg, 만약에 공복을 갖다가 한 보름 정도 했다. 그러면 그 보름 동안 시루트 의사가 나와서 나를 더 젊게 만들어주고 싱싱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또 이 시루트 의사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데, 활성산소가 뭐냐? 활성산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활성산소는요, 그냥 활성이 없으면 산소예요. 활성이 있어가지고 앞에 붙어있고 활성. 왜? 유난히 시끄럽게 떠들고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활동이 너무 많다.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표현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그럼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 활성산소는요,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장기를 돌아내십니다. 이거 똑같아요. 산소가 우리가 안 마시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산소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안 마시면 내가 죽는데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떨까요? 산소는 다 부식을 시킵니다. 다 썩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매달아놓으면 한 달 있다 와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다 썩었잖아요. 다 부식이 됐어. 왜 그럴까요? 산소가 달라붙어서 전부 다 부식을 시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산소를 여기다가 대못을 매달아 놓잖아요. 3년 있다 와서 보면 대못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녹이 쓸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산소가 달라붙어갖고 산소가 다 녹슬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처럼 산소는요, 모든 걸 다 부식을 시켜요.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 안 마시면 죽어요. 근데 마셨는데 어떠냐? 100개를 마시고 100개 내보내면 되는데 우리가 생리 구조상 95배뿐이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5개는 전자를 잃어버려가지고 밖에서 나가는 퇴로를 잃어버린 거야. 퇴로를 잃어버리고 이놈들이 5명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잘 살고 있는 부부를 갖다가 강제 이혼을 시키고 납치 감금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5개의 이 산소가 이 안에 오장육부에 달라붙어갖고 오장육부를 쇠를 녹슬게 하듯이 전부 다 부식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활성산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공기를 마실 때는 저는 꼭 이렇게 마시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은 세포를 먼저 깨우시고 산소를 갖다가 조금만 마셔요. 조금만. 그리고 안에 있는 걸 다 내뱉어요. 전부 다 오장육부에 달라붙어요.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마시고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얘를 갖다가 오장육부에 끼워버려야 되냐? 여러분들 몸속에 지금요, 활성산소가 지금 몸속에 오장육부에 달라붙어갖고 전부 다 부식을 시켜요. 어떻게 부식을 시키냐면 바로 이놈은 아주 못된 놈이야. 화산을 쓰면은요, 화산을 쓰면은 그냥 여러분 화산 빵 쐈어요. 옆구리 맞았는데 아파요. 아픈데 얼른 빼가지고 치료를 하고 소독을 하면 여기가 고름이 안 생길 거예요. 바로 치료하고 고름 소독을 하니까. 근데 이놈은 안 그래. 화산을 빵 쐈네? 딱 쏴가지고 맞았어. 아파. 얼른 빼서 치료하려고 가는데 또 쏴버려요. 빼자마자 또 쏴. 빼고 쏘고 빼고 쏘고 빼고 쏘고 빼고 쏘고 빼고 쏘고 계속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고름이 생기고 이걸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 똑같아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주먹을 쥐고 여기 한번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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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니면서 1시간을 여기저기 때리면 멍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만 여기만 만약에 여러분 여기만 1시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멍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활성산소 이놈은요, 화살을 여러분들한테 쏘는데 한 군데만 계속 쏘는 거야. 특히 지금 염증 많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염증 많으신 분들은요,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럴까?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이 화살이 계속 쏘다 보니까 치료를 못해. 빼면 쏘고 빼면 쏘고 빼면 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염증이 생긴 거야. 점점 염증이 온몸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염증 많으신 분들은 활성산소가 얘가 주는 원인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런 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잖아요? 화살을 100명이 쏘고 있어. 100명이 쏘고 있으면 누군가가 화살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염증 많으신 분들은 이 화살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안에. 근데 우리 몸에는요, 시루트인 의사는 공복 9시간이 되면 요 방패를 들고 나와서 막기 시작해요. 막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공복 9시간에는 5명이 안 나와요. 100명이 쏘는데 100명이 쏘고 다 나와야 되는데 5명이 이 방패를 들고 막기 시작해. 공복 10시간이 되면 6명이 나오고 공복 12시간이 되면 7명, 8명이 나오고 2박 3일 되면 이 시루트인 의사가 100명, 200명씩 나오고 점점 길어질수록 더 많이 목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염증이 있는 분들은요, 염증 수치는 안 떨어져요. 신기하게 1년 있다 가도 병원에 가도 염증 수치는 똑같아. 통증은 완화가 됐는데, 통증 약을 먹었는데, 여러분, 염증 있는 분들은요, 탄수화물, 지방, 당을 드시는 순간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안 떨어져요. 근데 공복을 유지를 오랫동안 하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당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염증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빠져나가는데, 이 시루트 의사가 더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복 9시간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의사 중에 시루트인 의사를 깨워야 될까요? 안 깨워야 될까요? 깨워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왕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내 몸속에 잠자고 있는 의사를 신나게 한번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공복 10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속에는 아드포네틴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있어요. 그 어렵죠? 아드포네틴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몸속에 지방에 숨어 있어요, 지금. 지방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방에 숨어 있다가 아드포네틴 의사가 공복 10시간이 되잖아요.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지방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아드포네틴이 나오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드포네틴이 나와가지고 어떤 일이냐?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분해시켜주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알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몸속에 있는 아드포네틴이 혈관을 갖다가 혈관 청소부의 역할을 하고 인슐린을 제기를 하도록 도와준다. 제가 가끔 놀라는 일들이 많죠. 어떤 분은 인슐린을 맞고 있는 분들이 3개월 동안 공복을 유지했대요. 3개월 동안 공복을 유지했대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에 인슐린을 집어넣는 사람을 엄청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공복을 유지했지 3개월 동안 누가 인슐린을 집어던지겠을까요? 몸속에 있는 이 아드포네틴이 나가가지고. 자, 이 아드포네틴은요, 혈압을 낮춰주고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대증,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공복 제가 오늘 16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여러분 혹시 공복 16시간이래 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녁 안 드시던 공복 16시간은 누구나 신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복 16시간이면 어떤 분은 배고픔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 저는 45일간 갔다가 공복을 유지했고요. 3개월 동안 공복 유지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16시간 정도는 간헐식단식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16시간 공복을 갖다가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헐식단식 들어보셨죠? 네. 그것도 철칙이 있습니다. 간헐식단식은 16시간은 무조건 굶어라. 한 끼를 먹어라. 그리고 이게 하나의 철학입니다. 16시간. 그럼 도대체 16시간을 왜 굶어야 되냐?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오토파지라고 하는 의사가 나와요. 오토 스스로 파지 잡아먹는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가포식도라고 하는데 오토파지. 도대체 이 의사는 어떤 의사냐? 우리가 혹시 죽어가는 단백질, 죽어가는 세포, 여러분 어디다가 갖다 버렸나요? 혹시 시골 장날 버리고 오신 분? 내가 죽어가는 단백질을 갖다가 시골 장날 버리고 오신 분 여기 계신가요?
아니야. 내가 죽어가는 단백질을 내 몸에 버렸어요. 내가 죽어가는 단백질 세포를 갖다가 어디다 버리면 내 몸에다 버렸어요. 시골 장난에다 버리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내 몸에 쓰레기 하치장에다 계속 갖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밖에도 쓰레기 하치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 음식물 남은 음식물을 버릴 때 어디다 갖다 버리죠? 음식물 쓰레기 버린 데 갖다 버리잖아요. 거기가 이제 냄새가 어때요? 냄새가 좋아요? 냄새가 하도 고약해. 그 옆에만 지나가면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악취가 막 풍기고 거기에 균이 타글타글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세상에 음식물 버리는 데다가 코를 2시간 동안 집어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확 죽어버려요. 암모니아 가스, 방아성 가스, 그리고 이 안에 세상에 세균이 들어와서 뇌를 마비시켜버려요. 밖에만 음식물 처리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음식물 처리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죽어가는 단백질 여러분 어디다 버렸냐고. 계속 머리에다 버렸잖아요. 머리에다 버리니까 머리가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점점 여기다가 나무 하필이면 쓰레기 짝이 머리야. 계속 20년 동안 더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악취가 나오기 시작하고 세균이 나오기 시작하고 균이 온몸에 번지기 시작하고 전이가 되기 시작하고 왜 쓰레기 악취가 머리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간이 안 좋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은 쓰레기 악취는 간이야. 계속 죽은 내 세포를 갖다가 간에다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동안 더 버리면 이 간이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지겠지. 딱딱해지겠지. 아주 그냥 딱 굳어버리겠죠. 간조화가 되겠지. 점점 쓰레기 악취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관절이 안 좋으신 분 있나요? 아니면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있나? 아니면 손발이 시끌시끌 하신 분이 있나? 기억력이 안 좋고 뒷목이 뻣뻣하신 분이 있고 아니면 나는 하다못해 콩팥이 안 좋으시고 심장이 안 좋고 간과 허파가 안 좋고 방광이 안 좋고 아마 안 좋은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에. 그분은 거기가 쓰레기 같이 계속 갖다 버린 거야. 죽어가는 세포, 죽어가는 모든 단백질을 갖다가 이물질을 전부다가 거기다가 독성을 갖다가 계속 거기다가 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더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 거예요.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갖다가 쓰레기 악취장을 재활용을 시키면 어떨까요? 재활용을 시키면 재활용을 우리가 드시고 난 페트병을 어디다 버리죠? 재활용통. 우리가 흡병을 어디다 버리죠? 재활용통에다가 버리면 싹 가져가서 나도 모르게 싹 다시 파쇄해가지고 용기를 담아서 나도 모르는 데다 진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재활용을 여러분들 몸속에 쓰레기 악취장을 계속 버린 것을 재활용을 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요? 재활용을 깨끗하게 하고 악취가 안 나게 하고 균이 안 나게 하고 그냥 이 안에 향수 하다못해 샤넬 향수 냄새가 나게 하고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복 16시간이 되면 몸속에 있는 쓰레기 악취장은 재활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활용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하고 이 안에 균이 나오게 균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균을 다 잡아주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공복 16시간이 되면 온통 파지가 나와서 이 맥가이버 의사가 나와서 처음 고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제가 로봇 청소기는 시작이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쥐가 돌아다녀요. 나와가지고 머리카락도 가져가고 먼지도 가져가고 집에 가면요 깨끗해 있어.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갖고 싹 가져가서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는요 시작 버튼을 누를 줄 알아야 사용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 하나씩 드렸어요. 들었다고 신어서 시작 버튼을 못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베란다에가 있을 거예요. 로봇 청소기 시작 버튼을 누를 줄 알아야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도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딱 누르면 어떤지 알아요? 우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처럼 깨끗하게 이런 오염물질을 싹 가지고 바깥으로 갔다 싹 지통에다가 버리듯이 우리 몸에도 로봇 청소기가 시작 버튼 누르면요 지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은 특이합니다. 염증세포, 암세포, 죽어가는 세포, 죽어가는 단백질 이물질을 갖다가 전부 가지고 바깥에
또 내보내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로봇 청소기는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어디를 누르면 되냐 우리 몸에 코를 누르면 될까요? 코? 아니 배꼽을 누르면 될까요? 이렇게 세상에 우리 몸에 있는 로봇 청소기는요 누르지 않아도 된다. 왜? 위기 의식 우리 인간은 그래요. 참 대단해요. 우리 인간은 위기 의식이 느끼면 스스로 눌러줘요. 위기 의식. 이 인간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요 로봇 청소기는 지가 스스로 눌러줘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음식을 지금까지 6시간에 한 번, 8시간에 한 번씩 음식을 드셨을 거예요. 왜? 아침을 드셨잖아요. 아침 일반 분들 한번 볼게요. 아침을 보통 몇 시에 드시죠? 7시? 좋아.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아니 6시간에 점심을 못 드셔. 6시간, 8시간에 한 번씩 드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계속 6시간, 8시간에 한 번씩 먹었는데 아니 16시간에 음식을 안 먹잖아요. 우리 몸에서 뭘 하는 줄 알아요? 로봇 청소기가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6시간에 한 번, 8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16시간을 안 먹으면요 야 이게 다 확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 인간 죽으면 지가 죽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그래서 지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시작 버튼을 딱 눌러줘요. 왜 시작 버튼을 눌러주냐면 우리가 6시간에 한 번씩 칼로리를 먹었잖아요. 음식을 먹고 칼로리를 먹을 거야. 칼로리를 먹었어. 6시간에 한 번, 8시간에 한 번 칼로리를 먹고 하루에 2,000칼로리를 우리가 먹어요. 어떤 분은 3,000칼로리 먹습니다. 3,000칼로리 먹고 2,000칼로리 움직이면 1,000칼로리가 몸에 남을 때 뚱뚱해지는 거야. 근데 보통 일반으로 2,000칼로리 먹어. 2,000칼로리 계속 먹으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오신 거야, 오늘. 2,000칼로리 드시니까 수다도 떠는 거야. 2,000칼로리 드시기 때문에 누구 험담도 해주도 하고, 2,000칼로리 먹으기 때문에 쇼핑도 안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우리가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먹고 칼로리 계속 먹는데, 아니, 16시간 동안 안 먹어봐요. 이 로봇 청소기가 뭐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16시간 동안 네가 안 먹어? 그러면요,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시작 버튼을 딱 눌러줘요. 딱 눌러주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 네가 입으로 2,000칼로리를 안 집어먹었어? 그럼 내가 몸에서 2,000칼로리를 만들게 되는 거야. 2,000칼로리를 뭘 만들어요? 그동안 쓸모없는 거, 염증 세포가 많아. 염증 세포를 가져와. 암 세포가 필요 없어. 암 세포를 갖고 와. 죽어가는 세포가 많아. 죽어가는 세포가 갖고 와. 머릿속에 죽어가는 단백질이 많아. 단백질 세포가. 이래서 오늘 2,000칼로리를 만든 거야. 자, 내일도 공복을 했어. 여러분 내일도 공복이죠? 내일도 공복이야 그러면. 그럼 공복에 내일도 공복이면 이 몸 안에 로봇 청소기 뭘 하니까요? 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래다 죽을지 모르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지가 먹는 거예요. 대신요. 2,000칼로리를 돌아다니면서 염증세포, 암세포,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처음으로 2,000칼로리를 또 만드는 거야. 그 다음날은 또 공복이 못해요. 또 이거 또 미쳤다 이거. 그러면 다시 염증세포, 암세포 처음으로 공복을 길게 못 해요. 염증 많으신 분들은요, 전부 로봇 청소기에 염증세포를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봇 청소기 입장이라고 하면 2,000칼로리를 지금 만들어야 돼. 몸속에서. 근데 밖에 나가면 염증 많으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혈관 콜레스테롤 많으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암세포 많으신 분 걱정 안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로봇 청소기 입장이야. 딱 나가자마자 밖에 그냥 숨만 걸리면 염증이 굉장히 많네. 이렇게 주워 모았더니 금방 2,000칼로리가 모아졌어. 이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2,000칼로리 만들기 위해서 저 1칼로리를 쓰기 위해서 저 골수 밑에 30분 들어가서 1칼로리 빼가지고 1칼로리 준비했다. 다시 저쪽 골수 가자. 다시 들어가서 1칼로리 또 1칼로리 준비했다. 하루 종일